나는 일단 나이 먼저 밝히면 30살이고 지금은 웹 개발하고 있는데 프론트엔드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코드로 화면 그리는 사람이고 지금 한 4년째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너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스킬이 기본적으로 3개 정도가 있는데 HTML이랑 CSS랑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이용해서 백엔드 친구들이 뭐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그것까지 연결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에 너가 만든 코드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 그치? 내가 이제 알기로는 사실 나도 그 코딩 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잘 알진 못하지만 음, 한국어, 음, 영어, 음, 일본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음, 어떤 코딩 세계에서도 음. 언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게 맞아? 맞아. 그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딩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코딩을 이용한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중에서 좀 어떤 회사가 있고 음, 너는 어떤 회사에 속하는지 그거 좀 음. 말해줄 수 있어? 보통 회사를 한 크게 대분류로 한 3개 정도가 구분이 되는데 3개 중에 SI랑 SM, 솔루션 보통 이렇게 3개로 많이 구분되고 SI 회사를 예로 들면 약간 쉽게 말해서 하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느 큰 기업에서 뭐 수주를 받아서 프로젝트에 온사이트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보면 되고 보통은. 그래서 SM은 SI랑 반대로 살짝 더 큰 기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SI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뭐 보안 쪽으로 일을 해준다든지 뭐 시스템 쪽으로 더 설계를 해줘.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데는 솔루션 회사인데 솔루션 회사는 보통 자기 자사만의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그 솔루션을 입혀주면서 방안을 내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매출을 내줄 수 있게 코딩을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SI 회사, 나도 어떻게 보면 SI 회사긴 해. 어. 솔루션 회사면서 SI 회사인데 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좀 SI 회사가 물론 뭐 LG CNS나 이런 데처럼 현대 오토에버나 그런 데처럼 큰 기업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다 작고 하청일 가능성이 크지.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서 뭐 공통점, 접점도 있지만 그치. 굳이 또 구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치. 그런 업종인 거네. 음. 웹 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웹 개발은 크게는 3가지로 나뉘어. 아니면 뭐 엄청 포괄적으로는 웹 디자이너까지 4개로 분류할 수는 있는데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고 웹 개발로 따지면은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뉘어. 근데 보통은 현업에서는 뭐 현업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국비전 학원을 다닌다면 거기 선생님들이 얘기하듯이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는 앞단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백엔드는 뒷단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 근데 퍼블리셔는 HTML이랑 CSS 위주로 많이 스킬을 사용해. 그러니까 화면에 그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간간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뭐 이벤트성 뭐 기능 같은 것도 구현을 해. 만약에 스크롤이나 아니면 마우스 이벤트나 뭐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끌어다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같이 커버를 해줘.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웹 디자이너랑 협업이나 소통을 많이 하고 웹 디자이너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론트엔드는 지금 그 일련의 과정을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이제 백엔드가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지를 더 그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 홈페이지로 보면 뭐 핫딜이 있거나 아니면 웹툰 페이지가 있어. 근데 그게 뭐 실시간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시간별로 요일별로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화면에 입혀주는 거지. 자동 적용되는 거구나. 자동 적용되는 거지.
이제 그거를 백엔드가 그려주는 역할이고. 그러면 사실 웹 개발의 종류에 따라서 언어가 갈리는 건 아니고 어떠한 웹 개발의 종류가 있으면 주로 쓰는 언어는 있다 정도? 엄청 만국 공통 용어는 사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뭐 회사 규모마다 다르고 뭐 어떤 나라랑 같이 협업을 하면 그게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표준어를 쓰잖아. 근데 방언이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사투리를 한번 배워보고 같이 써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돼야 돼. 그게 어느 정도 베이스로 가져가면 좋은데 잘 안 될 수는 있으니까 그냥 생각은 해두는 것도 좋다. 그냥 이런 정도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업체의 규모라는 게 뭐 몇 인 이하, 몇 인 이상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회사가 또 나뉘어질 거고. 그치. 근데 내 경험상 회사의 규모 자체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역할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소규모 회사일수록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많아지고 대규모일수록 하나의 어떤 분야에서 반복 숙달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치. 코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 코딩으로 봤을 때는 규모로 얘기하면 보통은 한 5인이나 아니면 한 10인 이하 정도 회사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소규모면 사실 웹 퍼블리셔가 필요하진 않아. 근데 그거를 프론트엔드라는 직업이 모든 걸 커버해.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신입분들이 들어가면 확실히 성장은 엄청날 거야. 근데 대신 그만큼 많이 울기도 할 거고, 진짜 흔히 말해서 퇴사 마렵다 이런 게 욕구가 되게 강해, 그런 회사는. 근데 거기서 1, 2년을 잘 버틴다면 진짜 크게 성장하고 이직했을 때 대기업으로 갈 확률이 커, 그런 분들은. 되게 비슷하네 다른 업종이랑. 그치.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정말 소규모일수록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치. 역량 자체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 그치. 이 부분은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로 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좀 문턱이 낮은 것 같네. 엄청 낮지. 개발 쪽에서는 내가 이 스킬을 완벽하게 구현만 한다면 사실 뭐 학력이든 뭐 스펙이든 그런 게 구애를 전혀 안 받아. 그러니까 얘는 실력만 되면 어느 기업에서는 모셔가는 입장이라,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구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 사실. 그럼 되게 애매하게 대기업을 준비해서 막 30살 초반 중반이 되느니 어떻게 보면 빨리 중소기업 취직해서 그치.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 그치. 내 생각에도 한 2, 3년 정도, 아니면 짧게는 1, 2년 정도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현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협업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스킬 정도를 좀 익혀두고 그렇게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면 엄청 수월해. 알겠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 넌 어때? 내가 원래 전공이 이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전공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좀 안 맞아서 개발자 쪽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그 고민하기까지도 나는 1년이 걸렸어. 근데 고민하다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나는 한 4개월 정도 독학으로 먼저 시작했거든. 근데 독학 하다가도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이대로 하면은 뭐 실무에서 뭐 어떻게 뭐 잘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국비전 학원을 먼저 등록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배우면서도 국비전 학원 커리큘럼을 사실 잘 안 따라갔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3개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제일 많이 됐다고 생각해. 물론 선생님 말도 중요해. 근데 그거는 단지 참고사항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뭐 프로젝트에서 물론 공통 코드도 많이 쓰긴 하지만 내 식대로 짜니까 속도도 엄청 빠르고 좀 만족도도 되게 커.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재수없지? 알지. 그것도 있고 반대로 그냥 가르쳐 준 대로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나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생각해. 근데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난 독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사실 난 머리 굴리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재수없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보니까 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누구의 가르침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봤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러웠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패턴이 생긴 거네 어떻게 보면.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그냥 근자감 아닌가? 라고 생각 들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실천을 했던 거고. 근데 맞아. 왜냐면 배움의 스타일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정답이 없지. 그러면 네가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야 1년에. 그 1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줘. 내가 이제 국비전 학원을 수료하고 나서 나는 진짜 바로 수료한 날부터 취업 준비를 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회사를 입사할 때 첫 번째 순위가 복지였고 그 다음에 연봉이 최저시급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비전공자여도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너무 많은 돈은 아니어도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5인에서 10인 정도 되는 회사는 사실 들어가기 싫었어. 왜냐면은 그게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 사실. 불안하고 월급도 언제 밀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업력이나 규모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봐서 그런 회사 위주로 지원을 3개를 했는데 지원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나는 연락이 온 케이스야. 그래 다다음날 면접을 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 나는 취업 준비 과정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요즘 뭐 사람인이나 먼티드나 그런 필터에서 그런 거 선택이 많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다 질러보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 맞지.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다. 현실이지. 어떻게 원하는 회사만 갈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은 난 뭐 삼성 가지. 내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너가 비전공자잖아. 그치. 그럼 이걸 준비하는 어떤 루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나라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학원을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취업 준비를 한 사람들도 많고 맞지. 아니면 뭐 서적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식이었어? 나는 보통 준비를 할 때는 독학을 내가 4개월 했다고 했었잖아. 근데 자주 찾아보던 거는 노마드 코더라고 그 외국인 있어. 유튜브야? 유튜브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만의 사이트도 개설해가지고 뭐 무료 강의도 많이 오픈하고 했더라고.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긴 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참고를 했었고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많이 알 거야. 이미 되게 유명한 엄청 거구나. 유명하신 분이야. 오케이. 4년 차의 개발자가 이 직무를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있지. 이 부분도 좀 말해줘. 일단 장점을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이긴 해. 내가 개발자를 하기 전에 다른 일도 해봤는데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배가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바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1, 2개월 동안 엄청 버벅거렸거든. 사실 그때 멘탈이 좀 터졌었어. 근데 개발자를 하니까 진짜 좋은 점은 일단 GPT나 아니면 구글링 뭐 기터브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일단 그 만인의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그냥 복부 때려도 그냥 칭찬만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는 진짜 너무 최고의 복지인 것 같이 느껴 나는. 뭔가 배우고 알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루트가 많다. 그치.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잘 유심히 보면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일을 뭔가는 혼나지 않고 빨리 쳐낼 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 다른 장점으로는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기간 앞전에 뭐 기획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뭐 아니면 퍼블리셔가 작업을 하거나 뭐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그렇게 해서 화면이 그려지면 이제 백엔드가 그걸 보고 데이터를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프론트엔드가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야 보통은. 근데 그 기간이 진짜 길게는 한 3, 4개월까지는 돼. 그럼 그때는 나는 그냥 원루를 하는 거야. 진짜 할 게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 장점은 있어. 근데 대신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원루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준비 기간이 3, 4개월이 된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엄청 긴 프로젝트의 얘기고 만약 프로젝트가 2개월짜리야. 그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사람이 미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직 뭔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작업을 해야 돼. 그냥 내 뇌피셜로 모든 걸 그려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일단 내 시간이 없어. 퇴근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야근은 거의 기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장단점이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이 길면 루팡이 되고 그치. 짧으면 진짜 그냥 죽는 거네. 그냥 팡팡이야. 그냥 업무가 팡팡 터. 또 다른 단점을 만약에 얘기해주자면 만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있어.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이 한번 하면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퇴사할 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야.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아까 장점으로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뭐 GPT를 보거나 참고하거나 이래서 쉽게 복붙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내 걸로 못 만드는 순간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돼 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1, 2년 정도 지났을 때 내 실력이 뽀록이 나고 선임들한테 그냥 털리는 거밖에 안 돼. 와 진짜 어렵다. 근데 다른 업종들도 비슷한 것 같아. 사실 그치. 요즘에는 업종들 자체가 배움이 끝이 없으니까. 그치.